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던 날 수십 밀리미터를 지시하셨느냐 하는 질문했는데 해외 논문들을 막 뒤졌는데 이 논문이 세상에 4대강에 대한 거야.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훨씬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시대착오적인 거였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래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PD 수첩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늘 취재 아이템을 선택을 해왔는데 이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 4대강 사업이라는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래사장들이 한강의 곳곳에 있었고 여름이면은 수십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강에 나가서 물놀이를 하고 멱을 감고 이랬던 곳이 바로 한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강을 경제 성장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래를 다 파내게 됩니다. 68년부터 1차 한강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74년쯤 되면은 여기 이제 많은 모래들을 아파트 짓는 골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 근처에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88년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82년부터 2차 한강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 모래를 다 파고 보를 양쪽에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서울 가보시면은 한강 보면은 물로 꽉 차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강을 바꾸는데 그때 당시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명박 씨는 이제 70년대부터 한강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건설을 현대건설에서 책임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2차 한강 개발에서 또 공사 책임자로서 이렇게 강을 바꾸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을 바꿔놓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88년에 그 서울 올림픽 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볼 게 뭐가 있겠느냐. 한강에 물을 딱 채워가지고 유람선이 다니는 그러한 선진국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세계인들이 와서 감탄하지 않겠는가. 그랬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명박 씨는 그 운하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90년대부터 경부 운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경부 운하라는 거는 이 한강이 있죠, 여기. 그리고 낙동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강을 연결을 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그 화물을 배로 운송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관광 개발도 하고 이런 취지입니다. 금강, 영산강도 다 운하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명박 씨가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할 때 제1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라고 지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운하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그 수심을 깊게 파야 돼요. 원래 우리 강은 낙동강 같은 굉장히 그 큰 강의 본류도 수심이 뭐 한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강을 6m로 판다는 얘기는 그 강의 어떤 그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돼 있는데 배가 하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볼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해서 계단식으로 한 계단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수평으로 쫙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게 운하입니다. 예. 그 배를 올려주는 시설이 관문이죠. 그래서 관문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을 이제 파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두질 않고 이분은 계속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운하는 못하지만은 강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 많은 강을 좀 바꿔보자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강을 이런 식의 강으로 묘사하는 거죠. 물고기도 살지 않는 강, 맑은 강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표로 삼고 있던 강은 정반대였습니다. 있던 모래도 다 없애버리고 송사리가 살 수 없는 강준치나 베스, 블루길이라는 굉장히 큰 그 호수에서 사는 외래종들이 지배하는 강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홍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겠다. 지금까지 홍수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복구비가 뭐 매년 7조 4천억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은 예산도 엄청 줄이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말이 안 되더라고요. 4대강 본류에서 나는 피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홍수 피해를 대부분 해결한다. 이러니까 모순된 얘기죠, 굉장히.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물 부족을 해결한다. 이런 얘기인데, 물 부족이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대운하 사업 당시의 설계도면하고 4대강 살리기 설계도면하고 이걸 비교해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결국은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하고 가처분이 기각이 되니까 결국 이제 김재철 사장이 방송을 못하도록 불방을 시키고 불방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환경단체들도 막 찾아오고 집회도 벌어지고 MBC 앞에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게 대운하 사업과 결국은 비슷한 사업이다라는 거죠. 속인 거죠, 국민을. 운하와는 관계없다고. 이런 식으로 파고 보를 설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모래를 팠어요. 그 4대강 전체를 한 5억 7천만 톤 정도 팠습니다. 이 모래를 한꺼번에 없애버렸잖아요. 정수기의 그 물통은 크게 하고 물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물통은 크게 하고 그 대신 필터를 뽑아버린 셈이다.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 뒤에 이제 해고가 됐고, 저 말고도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가 됐고, 그런 언론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취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던 날, 아직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수십 6m를 지시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제 질문에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 직후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발표를 했어요. 수심이 뭐 2m에 4m면 충분한데 뭐 6m까지 준수를 하도록 시켰다. 2007년에는 한 10조 정도 됐는데 2009년부터 이제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12조에서 18조. 한 6조 정도 더 많죠? 그 예산이 많이 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악의 문제는 녹조 문제예요. 호가 물을 막는단 말이에요. 이 낙동강 물이 이렇게 다 녹조로 바뀌는 겁니다. 녹조 물이 그냥 그대로 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 뿌리에서부터 이거를 빨아들였을 때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는 녹조의 독소가 음용수에 있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뉴스타파에 와서 제가 가장 취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4대강 문제였어요. 전문가를 찾아야겠구나, 일단.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막 헤맸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해외 논문들을 막 뒤졌는데 이 논문이 딱 나왔어요. 이 논문이 세상에 4대강에 대한 거야. 이분이 이제 녹조 전문가인데 녹조가 과연 그 간질환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그 통계적으로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자. 이분이 이 논문의 제1저자인데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라는 학교에 막 부임해서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같이 저희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강에 얼마나 많은 녹조가 있느냐, 녹조 독소의 수치가 어느 정도 높냐라는 걸 해보니까 여기 국가산단 치수장, 여기 낙동강인데 4,914 ppb,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어떤 그런 결과라는 것은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농작물은 어떠냐 하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녹조가 생긴 곳에서 이 마이크로시스틴 녹조 독소가 3가지가 검출이 됐다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외에도 보면 그 코 속을 검사를 했더니 녹조 독소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코에 있는 검사를 해보니까 낙동강 주변의 이제 주민들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 46% 검사자들이 코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환경부는요, 인정하는 게 없어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 풀리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이제 녹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보를 개방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취수구, 수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구가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물을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명박 그 정부에서. 굉장히 그 약속을 안 지킨 행위예요. 원래 4대강 사업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항상
보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분의 약속이었어요. 이러한 그 치수구를 낮추는 이런 그 공사를 하는데 돈이 꽤 들어요. 그 돈을 정부가 마련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준다고 하는데도 낙동강 같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를 안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해가지고 이거 보문을 열어놓으면은 보호가 왜 필요하냐, 4대강 사업을 왜 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들조차도 우리는 공사를 안 하겠다 하는 굉장히 그 공격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데, 보를 개방하면 그 농업용수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명박 씨도 훨씬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기 나름의 선의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확신이 시대착오적인 거였어요.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5,000km의 강을 자연스럽게 복원을 하겠다. 댐과 보를 철거하겠다 하는 걸 자연복원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그것을 가장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래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강을 생활의 일부로서 즐기고 있었지만은 그걸 의식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죠. 은연중에 그냥 그 서구의 성장 논리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세대 내에서 다시 재자연화가 될 수 있을까? 옛날의 모래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100년 이상 저 상태로 계속 남는다 하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일 것인가 하는 생각도 되는 거죠.